매크로부터 기업까지 장렬하게 브리핑 해드립니다. 장렬한 브리핑.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네. 참 지난주를 복기를 해보자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참 웃으면서 다시 네.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난주 촬영을 끝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호재일 줄 알았는데 좀 우리 증시에는 악재로 반영이 됐어요. 네, 맞아요. 아쉽죠. 네, 반도체주가 좀 떨어지고 근데 그 다음에 나올 델 실적 발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맞아요. 해주셨는데 델은 그래도 실적이 괜찮던데요? 네, 맞아요. 네. 그럼 사실은 지난 주말이지만 마벨 테크놀로지라고 네. 그 이제는 그 데이터 인프라 관련되는 그 네트워크 쪽이죠. 그 회사는 또 주가 9% 올랐어요. 그래요? AI 관련돼서는 마벨 테크놀로지는 데이터 센터용으로 들어가는 자기네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92% 성장이라는 엄청난 실적을 발표하면서 네. 주가가 좋아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비슷한 형제 네. 브로드컴에 대한 기대치도 같이 높였죠. 근데 오늘 저희가 9월 2일에 네네. 녹화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참 8월 달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꿈틀꿈틀 하더니 그러잖아요. 결국에는 좀 대세 상승으로 네. 가는 건가? 이런 맞아요. 생각도 들어요. 이차전지에서 그 셀, 네. 그러니까 LG 엔솔은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LG 엔솔은 이제 걔네가 하는 셀 중에서 네. 4680 셀이라는 게 있는데 네. 어느 누구도 그거를 양산 레벨로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테슬라한테 핵심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잘 될 수 있다. 네. 이거에 대한 기대 심리까지 오늘 반영된 것 같아요. 지금 26년이긴 합니다만 애널리스트에 따라서는 많이 주가가 올라갔습니다만 26년은 엄청 좋아져서 실적이 뭐 6배. 지금보다 올해보다 네. 6배 증가된다는 사람도 있고 한 3배 증가된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누구는 PER 30배, 누구는 PER 80배거든요. 굉장히 알 수 없지만 일단 충돌할 때는 바닥에서 올라갈 때는 충돌할 때 어떻게 되죠? 좋은 걸로 받고 네, 네. 위에서 올라가서 만약에 나쁜 얘기 좋은 얘기 부딪히면 내려가는 좋은 거죠. 거. 예, 네. 2차 전지는 그런 반대의 금전적인 거로 톤을 받아들이고 있죠. 알겠습니다. 확실히 수급은 2차 전지 쪽으로 가는 것 같고 맞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지난주에 6%인가 하루에 뭐 맞아요. 그렇게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9월 시작 아닙니까? 네. 8월 달 시작했을 때는 경기 침체다 막 네. 이러면서 그렇죠. 한번 박살이 났잖아요. 근데 지금 시작은 좀 어떻습니까? 9월 달 시작은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일단 지난주 말에 미국의 주식 시장만 봤을 때는 네. 오늘 뭐 한국도 뭐 그렇게 아주 이상한 건 아닙니다만은 어저께 올랐잖아요, 금요일 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금리 인하는 시작되고 경기 침체는 없다고 네. 주가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PC 발표됐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PC 보셨어요? 발표는 낮게 나왔고요. 네. 그러면 인플레가 잡혔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GDP 네. 2분기지만 높아졌고요. 그리고 3분기 전망도 높아져서 그러면 골드락스죠. 심플히 네. 넘버를 기억하실 필요 없이. 그래서 GDP하고 GDP 높고 PC 낮은 거는 금전적인 거고 미국이 고스란히 반영을 했고 반도체 주식도 2% 후반대 올라간 것도 물론 엔비디아나 마이크론은 그보다 못했습니다만은 네. 전체적으로는 그런 흐름을 제대로 반영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이번 주에 발표되는 사실은 발표가 금요일 저녁이니까 우리 시간은 다음 주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노동 지표만 나왔죠. 네, 고용 맞아, 고용 관련해서. 지표. 지난번에 8월 5일 날 급락한 것도 7월 고용 지표가 맞아요. 11만 명밖에 안 나와서 깜짝 놀랐잖아요. 네. 실업률이 4.3%, 정확히는 4.25% 반올림에서 나온 거니까 이번에는 4.25% 인플레가 올라가지 않고 조금 내려가고 그다음 11만 5천만 명이 아니고 뭐 최소한 15만 명, 16만, 17만 이렇게 나오면은 네. good is good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경기 침체는 없다고 보고 가는 것이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보면 또 WTI 지수가 네네.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좀 산업이 둔화됐다라고 받아들이진 않을까요? 네, 일단은 금요일 날 빠진 거 3% 빠진 거는 수요 이슈는 아니고요. 네. 그 오펙이 감산을 원래 계획했는데 감산을 예전대로 진행한다고 그래요. 네. 왜냐면 그 리비아가 있거든요. 네. 걔네가 동부 서부 싸우고 있다 보니까 그 유전을 뭐 폐쇄하고 양산을 제대로 안 하고 그런 얘기 듣다 보니까 네. 그러면 감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막 이렇게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서 어긋나서 공급 측면에서 이슈가 돼가지고 유가가 빠진 건데 그게 아니더라도 네. 최고 좀 $80 정도에서 70불 후반이었죠. 한 달 전에 73불까지 내려갔으니까 이거는 인플레가 둔화되는 데는 긍정적이에요. 하지만 혹시라도 이제부터 네. 더 빠지면 많이 빠지면 만약 $70 내려가면. 그렇지. 73달러에서 한 10%, 5%, 7% 빠지면은 이때부터는 경기 침체까지는 몰라도 글로벌 수요 자체에 의미 있는 둔화세다라고 그런 시그널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는 와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발표된 거 일단 볼까요? 엔비디아 주가에 대해서. 근데 네. 좀 엔비디아 주가는 사람들이 기대치가 많이 사라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쵸?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런 넘버도, 그쵸, 그다음 잘 가이던스도. 나왔죠. 근데 네. 애널리스트 목표주가 어떻게 했어요? 내춘대 거의 없죠. 네. 원래 140불 초반이었는데 좀 더 올라간 것 같아요. 150도 나오고. 네. 그래서 PER로 30배가 한 110달러 정도 갔고 40배가 140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큰 이슈가 아니라 하지만은 일단 블랙웰이라는 것이 시점이 11월로 미뤄졌지 않습니까? 네. 11월부터 하는 4, 4분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시간이 남다 보니까 급하게 서두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새로 진입하려는 투자 세력들이 PER 35배 정도가 되면은 127불인데 아이 그거까지 줄까 말까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그런 모멘텀은 세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미장 서학개미들 투자하는 거 봐도 반도체보다는 테슬라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많이 네. 빠졌기 때문에. 아, 많이 빠져. 많이 빠졌는 거 있고 우리가 금리가 인하되는 게 추세적이라 하면은 베팅을 두 가지 할 수 있겠죠. 리스크가 있어요. 네. 리스크가 있지만 금리 인하 추세가 추세적이라 하면은 금리가 높은 금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가장 본 주식이 뭐냐. 건설, 네. 리츠 이런 회사잖아요. 그쵸, 네. 그런 회사 중에서 캐터필러라고 있어요. 건설 중장비. 네네네. 그 실적 안 좋거든요. 네. 3분기도 안 좋고 올해 와요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네. 근데 내년에 이렇게 금리 인하 계속되면은 내년에 호를 갔었잖아요. 그쵸. 경기 침체가 아니고 금리 인하는 재고 그래서 경기는 골디라스인데 금리 인하를 해서 수혜 볼 수 있는 거 베팅을 하면은 캐터필러 같은 의외의 주식을 하거나 우리가 많이 하는 주식은 차라리 금리 인하 모멘텀 받으면 그러면은 이제 테슬라 같은 네. 전기차를 선택할 수도 있죠. 그런 종목은 약간 리스크는 아니지만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네. 고려해 볼 수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 반도체에서는 빅 이슈가 아직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호재, 네. 주가가 확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네. 그런 이슈가 안 남아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따로 있을까요? 이렇게 그 경기 침체는 아닌데 경기는 둔화돼. 금리는 인하되는데 좀 경기 침체인지 아닌지 좀 계속 가면서 체크하면서 봐야 가. 되고, 그럼 네. 넘버가 따박따박 나오는 주식에 먼저 쏠릴 수 있어요. 금리 인하가 계속되고 하는데 뭐 경기 침체는 아니 이렇게 하면은 넘버가 따박따박한 주식으로 몰릴 수 있어요. 그게 오히려 뭐야? 좀 안정적인. 그치. 제약바이오, 네. 화장품 이런 거. 네. 이런 것도 오늘 좀 화장품 분위기 주가가 좀 괜찮더라고요. 빠졌잖아요. 네. 그럼 그런 게 될 수 있거든요. 화장품, 그 다음에 뭐 일부의 제약바이오 빠졌을 때 약간 오르는 거, 이 정도만이 현재는 오버웨이트고 2차 전지는 그래도 오버웨이트일 수 있죠. 근데 이제 오버웨이트 쓰는데 이미 오늘까지 안 들어가신 분들한테는 네. 여기서 트레이딩 영역에서 어디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한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플레이가 될 것 같고 반도체는 그렇다고 뭐 무너지는 건 아닌데 오늘 나온 게 적혀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 SSD를 만드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스토리지 네. 만드는 회사인데 삼성이나 마이크론, 하이닉스한테서 그 낸드를 사가지고 와서 파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 회사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그 CEO나 CFO가 안 좋은 얘기를 좀 했어요. 무슨 뭐라고 얘기냐면 했어요? 낸드를 너무 많이 샀다. HBM이 더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일반 D램이 중요하죠. 네. D램이 낸드보다 시장도 큽니다. 네, 네. 삼성 하이닉스도 다 똑같아서 그 임팩트가 모든 걸 잡아먹는 건 절대 아니지만은 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신경이 쓰이고 아까 그런 회사가 뭐이냐면 넷앱 미국 회사가 있는데요. 뭐 금요일에 얘네도 올랐습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지난주에 빠진 이유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마이크론 정말 맞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주가가 좀 덜 오른 거는 얘네들이 8월 달에 분기 말이거든요. 네. 8월 달 시점까지 분기를 9월 달에 발표돼요. 오. 근데 6, 7, 8잖아요. 마지막 달에 좀 가격을 좀 생각보다 낮춰서 팔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좀 덜 간 측면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조금 신경 쓰게 하는 거기 때문에 반도체는 중립 정도로 보시고 너무 급하게 서두를 건 없을 것 같은 게 큰 모멘텀이 있으려면 삼성하이닉스의 실적이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좋아야 될 것 그쵸. 같아요. 근데 네네. 9월 말, 10월 초 정도를 가봐야 되니까 지금은 우선순위에서는 앞순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중립 정도?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포트 구상도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일단 코스피 살펴보면 2,700을 회복하기도 너무 계속 도전은 하는데 어려운 것 그렇죠. 같고 코스닥도 살펴보면 금요일에는 상승장으로 끝났습니다만 한 6거래일 만에 상승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맞아요. 어때요? 일단은 그 기본 전제를 합시다. 경기 침체는 잊어진다. 네. 그냥 없어진 건 아니다. 와치에도 약간 몇 가지 포인트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번 주 고용지표도 있고 WTI도 있고 네, 또 안 네. 내지만 10년물, 2년물 국채금리가 역전됐다가 다시 정상화되는 그런 것도 신경을 한번 써야 되긴 하지만 네. 어쨌든 당분간은 아니다. 올해는 아니다. 하더라도 뭐 지금 성장률이 미국이 2.몇 프로, 3.5% 하는데 이게 갑자기 1.5% 이하로 가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으면 사람들은 약간 제천리죠. 네. 그걸 기본 과정을 하고 그래서 금리 인하는 빠르게는 안 하고 천천히 비컷 없이 간다.
그런 거만 되면은 코스피가 뭐 붕괴돼서 빨리 2,600으로 다시 한번 간다든지 이런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업사이드를 향해 가는 게 속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은 30% 정도 유지하고요. 네. 제가 가끔 인도를 얘기하니까 너는 인도 에너지다 이러는데 그 인도는 5년 기회입니다. 중간에 빠지더라도 저는 더 산다는 게 맞는 건데 한계는 있겠죠. 네. 인도를 50% 60%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지금 거의 맥시멈에서 34%하고 나머지 36% 정도를 아까 30 빼고 나면은 미국하고 한국인데 달러가 약세가 되면은 네. 한국 주식 사니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달러가 약세가 된다면. 근데 금투스 다시 늘어가고 하면 이건 좋을 게 없죠. 근데 여기 잠깐 인도가 확 지나갔는데 인도도 지금 신규 진입 관점에서도 괜찮으세요? 저는 원래 리스크는 두 가지라는데요. 네. 모디 총리가 죽는다든지 정쟁 안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근데 또 뭐랄까 유가가 너무 급등하면 안 좋습니다. 얘네들은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유가가 80불, 90, 85불 이렇게 되면은 인도 들어간 타이밍이 늦었거나 아니면 그때부터 조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네. 제가 봤을 때는 미국, 한국보다 뒤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버웨이트를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미국에는 18%, 한국 18%라고 일단은 적어주셨는데 달러가 약세가 된다면 미국보다는 한국장이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셨잖아요. 세금적으로 떠난 그 변화 없이요. 네, 그러면 포트 구성은 뭐 섹터로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가 1등. 제약바이오, 화장품, 네. 그 다음에 금융밸류업 이런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중립이야. 나머지는 중립 이하요? 네, 근데 2차 전지는 튀는 거니까 적절하게 트레이딩 트레이딩을 만점. 잘 하시기 바랍니다.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은 2차 전지에 도전도 해볼 만하다. 근데 또 2차 전지도 사실상 바닥에서부터 올라오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계속 지켜보면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 일정에서 좀 중요한 거는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는 고용.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WTI는 계속 매번 주시를 봐야죠. 해봐야 되고. 70불 깨져도 안 좋은 거고 네. 물론 80몇 불 올라가는 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일정은 뭐 중요한 거 없나요? 미국 노동조 시장인 거. 시장이니까 오늘 내일 미국 한국장에 영향을 미칠 게 없죠. 그렇죠. 예, 베이지북 발표가 돼요. 5일날 발표되네요. 예, 베이지북. 베이지북은 경기에 대한 여러 가지 디스크립션, 기술한 거거든요. 네. 거기도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반영을 한다면 금요일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미국 주식을 탑7을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라이 릴리, 브로드컴, 네. 테슬라, 네. 월마트, 마벨테크, 네. 버티브 홀딩스. 이거는 전력 솔루션 앱이에요. AI 관련되는. 그다음에 캐터필러. 알파를 하려면 테슬라랑 캐터필러는 리스크가 있지만 알파를 추구하는 질문을 하는 거고 네. 나머지 것들은 안정적일 거라 보고 있습니다. 탑7 각각 종목들 말씀을 드렸고 그럼 한국에서는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한국 종목에서 네. 빠진 종목 화장품 괜찮고요. 이번에 몇 종목 있어요? 한국은? 한국은 삼양식품 정도. 삼양식품. 네. 식품주 한동안 네네. 조용했는데. 네, 트레이딩입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2분기 실적이 부진한 거는 일시적이다는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있었는데 네. 키움증권 최근 리포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목표 주가는 참조하지 마십시오. 목표 주가는 원래 높았던 것 같아요. 90만 원. 84만 원. 84만 원. 낮춰서 80만 원. 근데 지금 네. 50만 원 이하잖아요. 한때 60만 원 갔었죠. 네. 내려왔는데 일시적이다. 수출 부진이. 그러니까 3분기부터는 중국, 북미, 유럽 다 좋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현지 법인도 설립해서 ASP 판매량 모두 증가된다. 트레이딩 정도 관점에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한국 시장에서는 우리 네네. 본부장님께서 삼양식품을 콕 네. 집어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식품주 전반적으로 좋게 보시는 건지 네네. 아니면 삼양식품만 좋다고 보시는 건지. 두 가지인데요. 네. 조정을 받았어요. 넘버는 따박따박 나와요. 네. 화장품이나 비슷하죠? 네. 네, 그런 관점이 첫 번째입니다. 네. 조정을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 측면에서는 실적이 생겼고.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빠졌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부담이 더 덜하다. 이게 화장품하고 비슷한 거죠. 네. 근데 종목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화장품도. 식품도 그럴 것 같은데 다를 것 같은데 그래도 미국 쪽의 수출을 기본으로 가지고 그 다음에 지역을 다변화할 수 있는 모멘텀도 갖고 있는 회사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요? 뭐 농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네. 거거든요. 그래서 삼양식품은 원래 미국은 잘 되고 있는데 거기 또 입점이 대형마트 입점도 있고 여러 가지 되는데 유럽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법인 설치하고 중국도 10월 국경절이 고루고루 되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 먼저가 아니겠느냐 식품 중에서 이런 입장에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장에서는 삼양식품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근데 사실 9월 달에 저는 좀 이렇게 처지는 느낌이 추석 전에는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죠. 물론 올해는 선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어떤 변수가 될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비관적일 필요 없죠. 과거의 패턴은 패턴일 뿐인데 있습니다만은 아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 추석이 만약에 9월에 낀 적도 있고 10월에 낀 적도 그쵸, 있습니까? 네. 근데 9월에 지금 꼈잖아요. 그럼 이전에 사람들이
베팅을 많이 할까요? 안 하죠. 웬만해서는. 잘 안 하죠. 예, 그런 거는 수급적으로 어떤 들어가는 타이밍이나 이제는 그 분배를 할 때도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저희 추석 이후에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그렇죠. 되는지 그 얘기 해볼까요? 그 고용 데이터 나오고 나서 할 아. 얘기가 좀 많이 있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장렬하게 브리핑 해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장렬하게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장렬한 브리핑.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